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규제를 검토하자 업계는 물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1분기 내 법제화 목표를 밝혔지만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 자산법 쟁점 조율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규제안을 담으면서 새로운 암초가 됐다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체 거래소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공적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에서 20% 이하로 규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분이 분산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건 스테이블 코인,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을 반영한 금융위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위원들의 반발이 심해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안까지 등장을 한 건데 가상자산 업계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주제라면서 내부 반대가 심한 상태고요.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도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던 당시 이른바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렸죠. 이것까지 거론을 하면서 시장 위축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시죠. 민간에서 쌓아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또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내 법제화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또 일정이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을 사실 업계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금융위의 대주주 지배구조 규제안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인 이달 20일에 디지털 자산 TF에서 각 쟁점을 논의하고 추후 이르면 이달 말에 당론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여야 의원안을 모두 합치면 한 8건 정도 됩니다. 이 정부안 없이 의원안을 병합해서 국회 단독으로 입법을 당연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이 계속 미뤄질 경우 자체안을 강행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해온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안을 먼저 보자던 국민의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책 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은 이 민주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개념 정의부터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제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제도화의 속도를 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 야당 정책 간담회에 참여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의 호소를 좀 들어보시죠. 주요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큰데요. 네, 주요국 기업 간 디지털 자산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까지 팔아야 하는 우려가 추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경제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